이번에 다룰 내용은 실무상으로 조금 중요하면서도 간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횡단보도에는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전거를 타고 걷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건너다가 가해 차량에 충격을 입었을 때, 그러게 돼 가지고 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 피해 보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전거에 대한 과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에는 차에 속합니다. 우리가 일반인 차라면은 대부분 알고 있는 뭡니까? 승용차나 화물차, 버스 같은 일반인 차를 개념으로 생각하죠. 하지만은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일반적인 4륜차뿐만 아니고 2륜차, 심지어는 자전거도 차의 범주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인 4륜차 동일하게 차의 군도 속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내려서 걷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은 자전거를 타고 건넜을 때는 보행자가 아닌 차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자전거와 차가 충격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에 탄 사람은 기껏해야 경미한 부상 정도 되겠죠. 반면에 자전거를 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머리 심하게 다쳐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까지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전거가 잘못인가 차가 잘못인가? 흔히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났으면 차가 가해자가 되고 자전거가 피해자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차와 차끼리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더 과실이 많은 쪽이 가해자가 되겠죠.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에서 내려서 가야 되는데 횡단보도 걸어갔다면 그것이 무단횡단 행태가 되겠죠. 그럼 차는 정상적으로 주행을 했고 자전거는 무단을 횡단한 것 같으면 누가 잘못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자전거의 과실이 많겠죠. 그래서 도로교통부상에서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전거를 가해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선 경찰에서도 이런 경우에 자전거를 가해자로 보기 때문에 자전거를 1차, 차를 2차로 봐가지고 상대 차에 큰 피해가 없으면은 불송치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자전거를 탄 분이 머리 심하게 다쳐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다, 또는 다리라든지 척추에 골절이 심하게 해가지고 부상이 좀 더 심하다. 보험사 입장에서 또는 그 차량 운전인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자인데 무슨 내가 피해 보상을 해주겠느냐. 설령 피해 보상을 해주더라도 자전거의 과실이 많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제대로 보상을 못 해주겠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왜냐, 경찰에서 이미 자전거를 가해차로 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은 맞습니다. 자전거를 차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판단하는 자전거를 가해차로 보는 것도 특별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일반적인 오토바이라든지 일반적인 승용차와 달리 자전거는 피해자, 일반 보행자에 가까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피해자로 봤습니다만, 지금의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도 제2차의 군에 속해서 자전거를 1차 가해차로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자전거를 가해차로 보는 것은 맞지만은 민사적인 관점에서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민사적인 관점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사고 난 경우에 피해자 과실을 통상적으로 주관인 경우는 20%, 야간인 경우에는 어두운 경우에서 10% 좀 어렵다 해서 30% 정도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머리 심하게 다쳤는데 헬멧을 쓰지 않았다, 자전거도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정상적인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했다면은 안전장구를 차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확대된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통상의 10% 정도 적용해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사고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과실은 머리를 다친 경우에 안전장구를 차지하지 않는 경우까지 합친다면 30%, 만약에 머리를 다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장구를 차지 않더라도 과실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상과실 20%를 적용해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죠?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가해자 피해자 가리는 부분, 그 다음에 과실된 판단은 다르다. 오늘은 자전거가 타고 횡단보도 건넜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실무적 관점에서의 형사책임 그리고 민사적인 과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시간이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